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지금 이 와중에도 거리가 많은 아파트가 따로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공통점을 봤더니 6억 이하에 6억 이하 6억 아래 6억 아래면 좀 해볼만 하죠. 내 돈 한 2억 한 3억 집어넣고 한 2억 집어넣고 나머지 대출하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절반 정도 넣고 전세로 끼고 사고 괜찮아요. 사볼만 하죠. 일반 기업 중소기업 다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기업 다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6억 이하면 딱 좋아. 자, 서울선 아직도 억서리 전문가 이중과세 차라리 폐지해야. 이게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 좀 황당하죠. 미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폐지해야 다를 것 같아요.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해야 되고, 제가 차라리 재건축 부담금보다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좀 교통유발 부담금을 좀 적정하게 부과를 하는 게 낫지, 한 방에 저렇게 부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원래 거기가 주택이 천채가 있었는데 때려 붓고 예를 들어 3,000채를 지었으면 기반시설은 동일한데 가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장 말썽 일으키는 게 교통유발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유발금 정도는 조금, 근데 그 금액도 제가 봤을 때는 제곱 이렇게 억 단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평당 제곱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평균 34평 기준으로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 안 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재건축 부담금 2억, 3억, 4억, 5억 이런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공산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중 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금이든 분담금이든 용어는 어쨌든 뜯기는 입장에서는 내 재산 강탈해 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존의 좌파 정권에서 종부세도 못 부과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이중 과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중 과세가 노무현 정부 정도 때도 좀 심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1년치 수입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고 그 사례 케이스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남의 재산을 그냥 강탈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어가지고 목구멍에다 넣고 내 재산을 강탈해 간 것도 강도지만은 펜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내 재산을 강탈해 간 것도 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고만 구매 생수 마시아 기부 가치 소비 기대하고 있고요. 강남 용산 아파트도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반포주공 3주구 재건축 부담금 1인당 7,500원 정도 나오네요. 자, 대출 규제 낮고 작은 아파트 그만 거래된답니다. 6억 아래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대우건설 한남 2구역 가구당 2주비 최저 10억 원 지원하고요. 규제 다 풀렸는데도 지방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전국 매수 수급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자, 고금리 시 주요 집권 내리막, 한국도 하방 압력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자세하게 좀 봐드릴 뉴스. 고금리 경험 못한 2030 멘붕입니다. 이게 경제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한 50대 후반,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이자 이런 거, 또 거시경제도 좀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또 공부를 또 이렇게 많이 다 해보면 미국의 경제에 한 300여 년 동안 어떠한 대공황이라든지 일으켰을 때 미 연준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사례도 알고 대응도 좀 준비를 하는데, 2030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경제 경험도 없고 투자 경험도 좀 약해서 이자 좀 걱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리먼 사태 당시 주담대 금리가 10%대 기록을 했습니다. 주담대 최고금리 7%대, 연내 8% 전망도, 사회초년생 2030 경험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지금 주담대가 10%대라고 그랬잖아요, 리먼 사태 때. 근데 미국이 대공황 때는 20%대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방에 15%에서 5%를 올려가지고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 망황해서 떨어지겠죠.
자,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를 돌파하면서, 그때 그 미 연준 앞에 막 데모하고 미 연준 경찰이 와서 지키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그냥 강행했었습니다. 그때 시절에. 자, 주요 시장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를 돌파하면서 2030 세대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연말 주택담보금리가 8%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폭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두 자릿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록한 것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로 약 14년 전입니다. 2008년 10월 일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가 상단의 10%를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두 자릿수 주담대 금리는 사회초년생 2030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고요. 이어 리먼 사태 이후 입사한 은행 직원들도 10%대 주담대 금리가 실무에서 다뤄본 적이 없다며 팀장, 부장급 정도는 돼야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최근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7%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혼합금리가 4.7%에서 7.159%로 집계됐고요. 주담대 변동금리는 4.52에서 6.846으로 최고금리가 7%에 육박했고요. 주담대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3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고 한은도 다가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의 오른세입니다. 주담대 고정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무보증 AAA 5년물 금리가 12년 만에 5%대로 올라섰고요. 26일 5.129를 기록해 2010년 3월 2일 5.1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지난해 말 2.259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코픽스는 올해 들어 1.3포인트 올랐고요. 8월 신규 코픽스는 2.9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은행의 예금금리, 금융채 금리 등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코픽스는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로 쓰입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에 연내 8%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9%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요. 미 연준이 올해 남는 두 차례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택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추가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고요. 한은도 이에 맞춰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저금리 익숙한 2030 세대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창용 한은총련 7월 금통에서 빅스텝을 단행한 2030 세대를 향해 금리 인상기를 불확실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고요. 이청조는 지금 2030 세대는 경제생활을 시작한 후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금리가 0.3%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얼마까지 올라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금리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미 연준은 그냥 확실합니다. 미 연준은, 지금 현재 미국 물가가 8%대요. 그래서 막 0.75, 빅스텝, 울트라 스텝인가요? 계속 하는데, 이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 연준은 지금 그 금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 막 12%, 15%, 20%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린 거 아닙니다.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 연준은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냐?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올립니다. 2%. 그래서 올해 안에는 금리, 물가 상승률이 2%로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올릴 거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2%가 잡히면 내년에 거기서 멈추는 거고요. 만약에 상반기에서 잡히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금리를 언제까지도 올릴 것인지, 그리고 금리에 대비해서, 이자가 여러분 소득 대비 이자가 얼마나 더 들어 나갈지 이런 것을 체킹을 해야 되겠죠. 여윳돈도 이렇게 홀딩 해두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2030 세대들 소득도 낮아서 엄청나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경제 공부를 계속 하시고요. 거시경제 이렇게 거시경제에 의해서 한 방에 내가 몰락하는 그런 사례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그 금리에 따른 거시경제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